친정에는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시댁에는 편의점 도시락 몇 개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요즘 시대의 평등한 명절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어머니,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아들 하나를 키웠고 그 아들이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전 명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이번엔 뭐 해드릴까? 제가 좋아하는 너비아니 해주실 거죠? 하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오곤 했죠.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명절 사흘 전쯤 되면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 봐야 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와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함께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던 그 시간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다 보면 정말 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차례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 남편은 아들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저는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었죠. 어머님,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의 그런 말 한마디에 온종일 고생한 피로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엔 제가 회사 일이 좀 밀려서 명절 하루 전에 갈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래, 일이 중요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니까요. 며느리의 커리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루 먼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딸이 달려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 어머니 잘 모시고 와.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부터 친정에 내려갑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도와드려야 조라는 말과 함께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게 맞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이 효심으로 들렸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는 착한 딸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댁 부모는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연락조차 없는 걸까요? 며느리는 친정에 일주일 동안 머물며 친정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엄마랑 함께 만든 우리 집 명절 상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어머니인데, 저도 나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왜 우리 집에는 그런 정성이 오지 않는 걸까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친정에만 가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데 남편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참. 친정어머니 혼자 계신다잖아. 우리는 둘이 있으니까 괜찮지. 남편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켠의 서운함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아들만 혼자 서울에 남아서 출근을 했죠. 추석 3일 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명절 준비 같이 할 건 없니? 엄마 요즘은 간편하게 해요. 굳이 힘들게 준비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고 전 부칠 재료를 샀습니다. 혼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나무를 다듬다 보면 문득문득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어주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하던 그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과 며느리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차례는 오전에 지내는 건데 말이죠. 문이 열리고 둘이 들어오는데 며느리의 손에는 편의점 봉투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편의점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시락 몇 개와 간단한 반찬들 그리고 과일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간편식으로 해요, 어머님. 명절 음식 만들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 먹으면 훨씬 편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정에서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시댁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라니. 이게 정말 요즘의 평등한 명절인가요?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래 수고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혼자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요즘은 안 그래도 되는 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착오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송편도 만들고 잡채도 같이 만들었어요. 엄마가 혼자서 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렸죠. 우리 엄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는 일주일 동안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시댁에는 편의점 봉투만 들고 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친정에서는 같이 음식 만들었구나. 우리도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워낙 잘하시잖아요. 제가 거들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즘은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친정에서는 엄마 혼자 힘드시니까. 일주일을 함께하고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잘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과연 공평한 건가요?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친정에 한 번 더 들렀다 가야 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명절 당일 오후 늦게 왔다가 저녁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친정에 가기 위해서요. 저는 그저 그래 조심히 가거라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나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명절 때 친정에만 가는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섭섭하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세요? 또 그 얘기라니. 엄마가 언제 이런 말 했니? 처음 하는 얘기잖아. 엄마, 장모님은 혼자 계시잖아요. 당연히 처가 쪽을 좀 더 챙겨야죠. 엄마는 아빠랑 둘이 계시니까 괜찮으시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야. 친정에는 일주일 동안 함께 음식 만들고 시댁에는 편의점 봉투만 들고 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 그건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서 그런 거잖아요.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쓰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며느리의 가족이 아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서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굳이 옛날처럼 형식 갖출 필요 없잖아요.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명절 음식 만드는 거. 그냥 간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친정에는 일주일을 함께 있으면서 시댁에는 몇 시간만 있다 가는 게. 엄마, 그만하세요. 제 아내 험담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되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저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행동이 되는 건가요? 아들아, 엄마는 그냥.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요? 요즘은 시댁 친정 구분 안 해요.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평등.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친정에 일주일, 시댁에 몇 시간. 친정에는 한상 가득 음식, 시댁에는 편의점 봉투. 이게 평등인가요? 아들아, 엄마는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가족인데 너무 차별받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야. 차별이요?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효심 깊게 친정어머니 잘 모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시댁 부모는 모시지 않아도 되는 거니? 엄마, 요즘은 모신다, 안 모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죠. 부모님들도 독립적으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희 부부는 그저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존재일 뿐인가요? 아들아, 엄마가 너를 키울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엄마,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내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지. 엄마는 당연히 제 가족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끈끈하게 안 해요. 각자 자기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좀 시대에 맞춰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내가 뭘 했어. 괜히 전화해서 속상하기만 하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화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봅니다. 가족이 함께 명절을 준비하고 서로를 챙기는 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인가 봅니다.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랑 함께한 추석 준비 일주일의 기록. 매일 조금씩 준비하니까 전혀 안 힘들었어요. 엄마와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시간들. 사진에는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음식을 만드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송편을 빚는 모습, 전을 부치는 모습, 잡채를 볶는 모습. 둘이서 웃으며 요리하는 사진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매년 혼자 명절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부터는 내가 매년 와서 함께 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댓글에는 며느리 친구들의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너 정말 효녀다, 부럽다, 너희 엄마.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같은 말들이요. 그 게시물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효심이 깊은 사람인가 봅니다. 친정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 시댁 부모는요? 저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건가요? 더 속상한 건 며느리가 명절 이틀 후에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시댁 다녀왔어요. 요즘은 간편식으로 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다니. 모두들 굳이 힘들게 명절 음식 만들지 마세요. 편의점에 좋은 것들 많아요. 그 글 아래에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반찬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져왔던 바로 그것들이었죠. 댓글들을 보니 역시 요즘 시대는 이래야지, 명절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같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하면서 시댁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요즘은 이렇게 하면 편해요라고 말하는 것. 이게 정말 며느리의 진심인가요? 아니면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인가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또 다른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들 중에 아직도 명절에 며느리 부려먹으려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다행히 그런 분은 아니지만 친구들 얘기 들으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는지. 그 글을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는 시어머니라니. 저는 며느리에게 뭘 시킨 적이 있나요? 오히려 저 혼자 다 준비했는데 이게 며느리를 부려먹는 건가요? 며느리는 자신을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며느리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구시대적인 시댁 문화를 거부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친정에는 일주일을 함께 하면서 시댁에는 몇 시간만 있다 가는 것. 친정에는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 놓으면서 시댁에는 편의점 봉투만 들고 오는 것. 이게 정말 평등하고 합리적인 태도인가요? 저는 며느리의 SNS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구나. 친정에 올인하는 것을 효심으로,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포장을 보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답다, 당당하고 좋다, 시댁 눈치 안 보고 살아야지 같은 말들과 함께요. 저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건가요?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조차 시대착오적인 건가요? 이번 동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지 때도 아들과 며느리가 왔었는데 올해는 올까요? 아마 안 올 겁니다. 며느리는 또 친정에 갈 거고 아들은 요즘은 굳이 동지에 안 모여도 돼요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친정 가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여자라는 것도 존중했습니다. 며느리야, 일 끝나고 오면 힘들 텐데 쉬어라고 말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명절에도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바쁜데 괜찮아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베푼 배려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며느리가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해 준 게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뭘 어쨌어야 했을까요? 요즘 시대가 이런 거 아닐까요? 시대. 다들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다, 요즘 며느리는 저렇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의 시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식을 낳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우리는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번, 몇 시간씩만 만나는 남인 같은 관계가 되는 건가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혼자 계시지만 딸이 일주일씩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우리 딸 최고라는 칭찬을 받으시겠죠. 반면 저희 부부는 둘이서 삽니다. 외롭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너희 둘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라는 말. 그 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럼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며느리도 친정에 안 갔을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친정이 더 편하고 친정 부모가 더 좋으니까 간 거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정, 시댁 구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요. 좋습니다. 평등하게 대하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평등한가요? 친정에는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다 쏟아붓고 시댁에는 최소한의 의뢰만 치르는 것. 이게 평등인가요? 이건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의 다른 형태 아닐까요? 예전 시대의 문제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만 모든 집안일을 떠넘기고 시부모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것. 그건 분명 잘못된 거였죠.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 극단으로 가는 것도 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시댁을 아예 뒷전으로 미루고 친정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것.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차별 아닐까요? 진정한 평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닐까요? 친정과 시댁 둘 다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요즘 시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아닐까요? 저는 이제 명절이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그 힘듦마저도 행복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올까? 와도 얼마나 있다 갈까? 또 편의점 봉투만 들고 올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 공허합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지만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들렀다 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까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소. 기대하면 실망만 하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평생을 키운 자식인데 정말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명절에 아들 얼굴 보고 싶은 마음, 며느리와 함께 음식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런 소박한 바람조차 버려야 하는 걸까요? 요즘 저는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 며느리도 친정에만 가더라고.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 바쁘대. 명절이 뭐가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지 뭐. 표면적으로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운함과 외로움은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 걸까요?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곳이라고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한쪽으로만 흐를 때 가족은 무너집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만 챙기고 아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시부모는 그저 외로움을 삼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과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일까요? 저는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시댁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친정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시댁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들에게도 서운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며느리 편만 들고 있으니까요. 엄마 요즘은 안 그래요라는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서운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저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을 해도 정당화되고 시어머니는 무엇을 말해도 비난받습니다. 명절에 며느리 부려먹지 마세요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도 가족입니다 라는 말은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제 조용히 살아갈 겁니다. 명절에 아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며느리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와도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제 서운함은 혼자 삼키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대접받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평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언젠가 제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며느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딸이 친정에만 가고 시댁은 소홀히 할 때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서야 지금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요? 저는 그저 바랍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시부모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명절의 온기는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날을. 친정과 시댁을 구분하지 않고 진정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날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서운함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래도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부모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친정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시댁 부모도 같은 가족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만큼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